얼마 만입니까? 내부자 둘.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째지는 아침입니다. MB 아바타 김백준이가 구속되었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김성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뉴스공장 애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진작에 인사드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김성태입니다. 지금 한 달 만에 뵀는데요. 네. 저를 딱 붙잡으시더니, 안 의원, 최순실 재산 그거는 몰수하자. 특별법 그거 내가 꼭 도와줄게.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던졌으면 용기를 뭔가, 주셨어요. 뭔가. 저분은 또 말 뱉으시면 또 해요. 가끔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는 있지만은. 아니, 뭐, 최순실에 관한 그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저는 괜찮은 법이에요. 다만 그게 정치적 의도를 가져버리면은 그 법에, 그러니까 특별법 이 범위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설정만 전에부터 안민석 의원이 명확하게 해서 이거는 하자 이제 된 건데, 제가 원내대표가 된 마당이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특히 율사들 잘 설득하시면은 저는 이 방송 끝나면은 제가 엎어드릴게요.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개인 사적인 특히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편익을 편취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잡아. 야, 오늘 김성태 대표님 눈빛이 1년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장 할 때 그 정의로운 눈빛이 번뜩이고요. 지지난주에 또 혼수 성태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기분 째지냐고 그러면요. 그 김백준이라는 분이 오늘 구속됐잖아요. 이분은 MB 지난 40년 동안의 MB의 그 분신이에요. 그야말로 안철수 자기가 MB 아바타인 것처럼 이것처럼 한 적은 오해가 없죠. 됐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MB 아니라고 했죠, 아바타는 본인은. 김백준이고요.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동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 뇌물이 이제 받아서 지금 구속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형을 살게 되면은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라는 것 때문에 뇌물죄에다가 국고 손실시킨 죄지 않습니까? 평생 이제 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죄를 다 뒤집을 것인가. MB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이제 자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정 전에는 MB는 포트라인에 서고 구정전이요?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구정전에 포토라인 쓴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사실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정권에 까놓고 말해서는 방송 용어 아니니까 예, 다시 깨놓고 말해서 깨놓고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인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제 사실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최고위원회의, 원내대 대책회의 이런 공개 석상은 거의 이명박 성토장을 방불케 했어요. 이걸 뭐 우리 당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비판한 횟수마도 이 100차례가 넘어요. 그만큼 노 전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MB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 말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예 표적을 삼고 정치보복한다는 거죠. 기획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항상 이거는 그겁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의 성격이 아주 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가지고 MB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또 다스도 털고 또 다스로도 명확치 않으니까 다스 명확한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까지 파고든 게 아니겠냐. 이제 김백준 정무비서관도 이제 구속이 되는 마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은 표정을 잘 못 숨겨요. 뭐 밖에서부터 신난 사람이에요. 기분 째집니다. 아, 그런 거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째진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올해 나이가 이제 80이에요. 79입니까? 80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가장 품격 있는 용어를 고민하다가 택한 것이 째진다는 표현입니다. 예. 더 이상 품격 있는 용어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스스로 덫에 걸리는데요. 과거의 죄를 단죄하는 거, 과거의 정의와 진실을 밝혀내는 이것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은 없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무조건 정치보복을 우게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20대 여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했습니까? 그리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는 MB가 지시해서 설립했다라고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빼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MB의 아들 이시영 씨, 이분이 다스에서 초고속 승진을 5년 동안 했어요. 이런 팩트를 가지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무조건 진실이 밝게 밝혀지는 대로 그것은 정치보복이라고 해버리면은 제가 다 그런 게 한계에 아니에요. 빠지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처음부터 다스 문제는 MB 개인의 문제이고 또 MB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공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특활비로 가지고 이제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되고 이 특활비의 사용 용처가 MB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그렇게 이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거는 저는 자, 특활비라는 부분, 특활비가 뭡니까? 이 국정원 특활비가. 제가 지난 정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DJ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걸 가지고 때로는 수조원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오늘날 핵미사일로 되돌아온 북한의 통치 자금으로까지 전달된 거예요. 또 아울러서 수조는 과장인데요. 네. 그래도 DJ와 노무현이가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제가 하지 마시고요. DJ 최측근인 사람들이 김옥두 전 총장이라든지 이런 건노갑 이런 최측근이라는 사람들도 국정원 수표에 사용한 그런 내용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제가 욕먹게 생겼어요. 제발 저한테 김성태 의원님이 엉뚱한 말씀하시면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안민석 당신이 김성태 1년 반 동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상해졌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원내대표 방송에서 반박하시면 되지 제가 않습니까? 원내대표 되셨을 때 네. 세 가지 제가 3불 원내대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3불 이거를 명심하시라. 기억 안 나십니까? 첫 번째 적폐청산 이거 방해하지 마라 이러셨죠. 자꾸 저는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시고 그 정치보복이라 하시면은 적폐청산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홍준표 사당화. 세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새가 안 나가지고 갑자기 아니, 메모를 뒤적뒤적. 제가 워낙 이제 충정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홍준표 사당화 여기에 휘둘리지 마라.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친박 그대로 두지 마라. 요 세 가지 3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충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세 개만 3불 잘 이행하시면은 성공하는 원내대표가 되실 텐데 이걸 왜 안 하세요? 자,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뿌리채 뽑아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희들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도뿐만 아니라 인적 다만 해야죠. 이런 부분이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그런 명분을 축적하고 명분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적폐청산이나 이런 간판이 내걸어졌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어떻게 희한하게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이명박 정권에만 적폐가 있고 어떻게 노무현 DJ 정권에는 적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참 그 묘한 일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제1야당이 됐는데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분노가 아직까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우리도 한번 그래서 3부를 이거를 안 지키겠다는 말씀이 제 말씀을 제 충고를 무시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 저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제도 관행 뿌리 뽑자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특정 정권에 사람은 봐주고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봐주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민석 의원님. 네. 그러면은 건양숙 여사 일가의 그저 부정비리 의혹 640만 불
이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참 시트가만 저 말씀들 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올 때가 됐다는 문자가 좀 전에 5분 전에 왔어요. 형평성을 좀 갖추라는 이야기고 저희들 봐요. 저희들 뭐 이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다 힘들다가 어렵지만은 최순실 국정농단 분노 국민 분노 수용했잖아요. 잘못한 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과거에 잘못된 그런 간행이나 뿌리를 뽑는 데 있어서는 절대 그럼 MB는 봐줘요? 아예 봐주지 말라니까요. 그래요. 이게 과거에 정치 보복이 잘못된 거 아니라. 있으면은 네. 그러면 그 일을 같이 하자고요. DJ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 잘못된 정당과 것도 상관없이 안민석 이런 거 김정태는 있다. 네. 이런 것도 잘못됐지만은 MB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지. 과거의 거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냥 MB 살아있으니까 박근혜는 깜빵 가 있고 이제 MB는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처벌한다 이건데 과거에도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MB 박근혜 때도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아니 MB가 그 다스를 그리고 만들려고 지시했다. 김성우 전 사장의 그런 진술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좋아요. 수용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 원내대표께서 MB 스스로가 이제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떳떳하게 수사 받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 지키려고 국민들의 세금 낸 국정원으로부터 그 뇌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경악할 노릇이죠. 대한민국 이전에 또 대한민국의 역사는 2조 500년이 있었습니다. 2조 500년이 그 어렵고 위기 때마다 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4초 논란이었습니다. 이 4초 논란을 국민이 분열되고 신하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대 통합에 김성태 의원님이 뇌물을 4억을 받았다고 보세요. 그 왜 또 남의 이름을 갖다가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민석 의원이 그럼 5억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우리는 형을 10년 이상을 받아야 돼요. 예. 그죠? 1억 이상 뇌물을 받으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 있던 MB의 아바타 김백준 씨가 다른 것도 아닌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4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김백준 본인이 했었겠습니까? MB가 몰랐겠습니까? MB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MB랑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MB가 이제 진실을 말하고 MB가 수사를 받고 유해인 건도 한번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져야죠. 충분히 지금 10몇 분 동안 했으니까 유해인 건도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죠. 예, 유해인 건은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국가 신뢰와 또 애교 문제, 마지막은 이제 국익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재인 정권, 특히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국내적으로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역사와 문화 이가 함께 왔기 때문에 우리들 문제로서 다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번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중동 국가들 전체가 중동 외교에 큰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와 임종석 실장 특히 이런 애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유엔에 그래도 넘어가고요. 제가 유엔이 더 이야기해 보세요. 왜 넘어갑니까? 한희성 제가 질문을 한 가지 꼭 할 게 있습니다. 예, 해보십시오. 왜 넘어가십니까? 한마디는 하고 하셔야죠.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철새 도래지라 할지라도 남경필 지사는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침을 뱉었고 홍준표 대표하고 각을 세웠는데 아무리 철새 도래지로 각광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남경필 같은 분을 이렇게 또 철새로 받아들입니까? 그 이야기 이전에 그 답변 제가 해드릴 건데 유해 이야기 했었으니까 임종석 실장이 제1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것은 정말 참 오랜만에 있은 일입니다.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정부를? 결론은
자유한국당에서 그래 그렇게 찾아주니까 이 정도로 해줄게 하고 봐주신 거예요? 저는 임종석 실장을 봐주고 안 봐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손해가 되니까 더 이상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해외 건설 현장이든 수주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벌리고 있는 그 많은 국가의 일꾼들이 정부가 애교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 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저하고 이야기했어도 자기가 12월 9일 날 작년 UAE 왕세자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상황은 현재 진출해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확인까지 해봐라. 그럴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걸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수습해 나가는데 너들 잘못해놓고 지금 이제 그렇게 수습하고 그게 군사협력 안보 문제 그게 하나였냐. 제가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그렇죠. 부분. 저 말씀 그러니까 중에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성태 정부를. 의원님 속을 안민석 제가 의원 같으면 국익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아 국익을 생각해가지고 정부를 제가 봐주신 김성태 의원님 속을 제가 한 봐주신 거라고 900번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요. 네. 이 UAE 문제를 김성태 의원님은 이거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수습이라든지 뭐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표현 쓰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니라, 예. 제가 이건 봐드릴게요. UAE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왜 남경필 봐드리려고요? 지사를 다시 철새 도래지로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왜 한번 봐주려고 하는 내가 거예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안민석 의원도 예. 이번 UAE 특사 의혹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 정부가 두 가지의 큰 교훈을 가졌습니다. 국내 탈원전 정책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 간 신뢰를 위해서는 이 정부 간의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걸 임 실장과 내가 1시간 반 넘게 둘이서 회동한 이후에 바로 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서로 자, 피차간에 이건 폭탄이다 그렇게 인식을 자, 한거 요 아닙니까? 정도 하고요. 네. 좋아요. 왜요? 남경필 왜 피차 폭탄이죠? 지사. 요거 저 다음에 나오면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죠. 다음은 이미 앞으로 한 달 있다가 나올 텐데. 예. 남경필 지사 문제 말씀드릴게요. 왜 폭탄이죠? 아니 홍준표 대표가 이거를 수용했어요? 예.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니까 관둔 거 아닙니까? 그냥 유리했으면 계속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오늘 오랜만에 김성태 대표 나오셨는데 좀 봐주고 아니, 넘어가자고요. 왜 봐줘요? 아니. 김어준 공장장. 예. 내일이라도 예.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예. 저를 여기 앉히세요. 더 깊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임 실장은 바빠요. 이 문제 가지고 예. 임 실장이 나올 만큼 이렇게 한 거지 않아요. 이거. 바빠도 이 문제는 또 나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그러니까 남경필 필요가 있을 부분이 있으면 지사는 풀어야죠.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으로 나가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철새 욕을 먹고서라도 한국당으로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자,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 말이에요. 네이버로부터 이재명 시장이 왜 나와요? 성남시가 또 나왔다 이거. 공익법인 재단으로 만든 이 희망살림이라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번에 한 30분 서너 번 하셨어요. 서너 번 30분 하셨고요. 하셨으니까 오늘은 이 얘기 하시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됩니까?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통합이 되긴 되더라도 상당히 애초 계획했던 그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일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바른정당 9분 중에서도 거의 다 지금 짐쌀 지금 준비를. 거의 다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저는 결국에는 네. 유승민 홀로당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몇 명 통합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민석 대표님. 의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몇 명 더 올 수 있습니까? 바른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 몇 명 아니 더 뭐 저희 당이 사람 빼오는 정당입니까? 많이 빼왔잖아요. 자발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거부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자발적으로 더 올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1년 전에 1월 14일 한 명 이상인가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요. 아실 것 같아요. 작년에 1월 24일 날 네. 바른정당이 창당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는 위장이혼이다. 네. 제가 그렇게 딱 맞췄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은 유승민 홀로당으로 끝나고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새누리당
하고 거의 99%그 모습, 그 체제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고 또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은 몰라도 네.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원내대표님이 요즘 잘못되면은 사람들이 왜 저한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민석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개인 사적인 특히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편치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잡아. 야, 오늘 김성태 대표님 눈빛이 네. 1년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장 할 때 그 정의로운 눈빛이 번뜩이고요. 지지난주에 또 혼수 성태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기분 째지냐고 그러면요. 그 김백준이라는 분이 오늘 구속됐잖아요. 이분은 MB 지난 40년 동안의 MB의 그 분신이에요. 그야말로 안철수 자기가 MB 아바타인 것처럼 이것처럼 한 적은 오해가 없죠. 됐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MB 아니라고 했죠, 아바타는 본인은. 김백준이고요.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동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 뇌물이 이제 받아서 지금 구속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형을 살게 되면은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라는 것 때문에 뇌물죄에다가 국고 손실을 시키지 않습니까? 평생 이제 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죄를 다 뒤집을 것인가. MB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이제 자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정 전에는 MB는 포트라인에 서고 구정전이요?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구정전에 포토라인 쓴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사실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정권에 까놓고 말해서는 방송 용어 아니니까 예, 다시 깨놓고 말해서 깨놓고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인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제 사실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최고위원회의, 원내대 대책회의 이런 공개 석상은 거의 이명박 성토장을 방불케 했어요. 이걸 뭐 우리 당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비판한 횟수마도 이 100차례가 넘어요. 그만큼 노 전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MB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 말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예 표적을 삼고 정치보복한다는 거죠. 기획 지금. 수사를 하고 예,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항상 이거는 그겁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의 성격이 아주 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가지고 MB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또 다스도 털고 또 다스로도 명확치 않으니까 다스 명확한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까지 파고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MB의 아들 이시영 씨 이분이 다스에서 초고속 승진을 5년 동안 했어요. 이런 팩트를 가지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무조건 진실이 밝혀지는 대로 그것은 정치보복이라고 해버리면은 제가 다 그런 게 한계에 아니에요. 빠지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처음부터 다스 문제는 MB 개인의 문제이고 또 MB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공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특활비로 가지고 이제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되고 이 특활비의 사용용처가 MB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그렇게 이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거는 저는 자, 특활비라는 부분이 특활비가 뭡니까? 이 국정원 특활비가. 제가 지난 정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DJ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걸 가지고 때로는 수조원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오늘날 핵미사일로 되돌아온 북한의 통치자금으로 얼마 만입니까? 내부자들.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째지는 아침입니다. MB 아바타 김백준이가 구속되었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김성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스공장 애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진작에 인사드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김성태입니다. 지금 한 달 만에 뵀는데요. 네. 저를 딱 붙잡으시더니 안 의원 최순실 재산 그거는 몰수하자. 특별법 그거 내가 꼭 도와줄게.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예, 던졌으면 용기를 뭔가- 주셨어요. 뭔가 저분은 또 말 뱉으시면 또 해요. 가끔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는 있지만은 아니 뭐 최순실에 관한 그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저는 괜찮은 법이에요. 다만 그게 정치적 의도를 가져버리면은 그 법에 그러니까 특별법 이 범위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설정만 전에부터 안민석 의원이 명확하게 해서 이거는 하자 이제 된 건데 제가 원내대표가 된 마당이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특히 율사들 잘 설득하시면은 저는 이 방송 끝나면은 제가 엎어드릴게요.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얻은 게 아니겠냐. 이제 김백준 조무비서관도 이제 구속이 되는 마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은 표정을 잘 못 숨겨요. 뭐 밖에서부터 신난 사람이에요. 기분 째집니다. 아, 그런 거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째진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올해 나이가 이제 80이에요. 79입니까? 80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가장 품격 있는 용어를 고민하다가 택한 것이 째진다는 표현입니다. 예. 더 이상 품격 있는 용어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스스로 덫에 걸리는데요. 과거의 죄를 단죄하는 거, 과거의 정의와 진실을 밝혀내는 이것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은 없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무조건 정치보복을 우게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20대 여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했습니까? 그리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는 MB가 지시해서 설립했다라고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빼박이